나랑 구독해줄래?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의 주요 지지층이 그 고졸 백인 고졸 저학력자 노동자라고 하더군요. 꼭 뭐 백인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년 실업난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은 1차 산업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그 가축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쌀 농사를 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외의 농사는 미국은 1차 산업은 굉장히 많은 걸로 축산업도 있고 뭐 그죠. 우리도 그 한미 FTA 그 3년 그 3살 먹은 소 30개월 소 뭐 수입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듯이 뭐 오렌지 1차 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뭐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뭐 그렇게 합니다. 3차 산업도 월가를 비롯해서 괜찮죠. 금융업도 뭐 얼마 전에 그 한번 금융 대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3차 산업 미국은 3차 산업 많이 괜찮습니다. 문제는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의 대표적인 이제 제조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졌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2차 산업 제조업에 관련된 2차 산업이 상당히 많이 후퇴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실업자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고졸 수준의 학력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3차 산업은 대학원 이상이겠죠, 그죠? 1차 산업은 땅이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 산업은 좀 힘들죠. 소규모 1차 산업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같은 그런 대기업 기업형 농업의 1차 산업은 힘들겠죠. 그 미국 같이 뭐 조금 우리나라 같이 어디 뭐 고추 농사 조금 지가지고 어디 시장에 갖다 파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여기는 막 어마어마한 막 대량 생산 막 그 방목을 해서 키우고 막 그런 스타일의 어떤 농업을 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농업하고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소규모 농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차 산업도 하기 힘들고 3차 산업도 저항력자는 3차 산업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2차 산업밖에 없는데 2차 산업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전국으로 공장을 잡고 이제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동을 해버리고 뭐지 이동을 해버리고 원자재 값도 중국이나 이쪽으로 계속 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값싼 원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2차 산업이 지금 미국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애플 같은 것도 대부분 해외에서 중국에서 만들고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또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 그러고 대부분의 이런 저가형 그 가전제품 시장은 대부분 다 중국이죠. 중국에 공장을 두고 거기에 이제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자기 이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지어서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2차 산업이 문제. 지금 미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2차 산업입니다. 과거를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진짜 뭐 6.25 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정말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라 하면 정말 최고로 치고 볼펜 하나도 미제라 그러면 이제 미국 제품이라 그러면 그냥 뭐 최고라고 치고 뭐 모든 게 다 미국 제품은 진짜 다 최고라고 그렇게 과거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에 미국 메이드 인 USA는 뭐 신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최고라고 뭐 그렇게 우린 그 어렸을 때는 진짜 나이키 신발 하나 사면 품에 안고 이렇게 자고 누가 뭐 훔쳐가기도 하고 그죠? 그랬던 시절이 리복 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생산
시설들이 다 이제 해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해외로 다 이전을 해버린 거죠. 다국적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야지 저렇게 되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살살 꼬셔야죠. 살살 꼬셔가지고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게 만들어야죠. 투자를 해서 야,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세금 해제 혜택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아니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해라. 이런 뭐 설비를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합작 회사를 하는데 너네가 투자를 좀 해라. 뭐 공짜로 하는 거 아니고 너 이거 사업성이 있으니까 너네가 지분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서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해 달라 라고 꼬셔야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CEO들과 기업인들과 만나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미국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한국도 지금 미국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노동자들은 이 돈 받아가 생활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두 명이 일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최저임금 올라가면 잘립니다. 그죠? 두 명이 한 명이 잘리고 한 명이 두 명의 몫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죠?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툴을 만들겠죠. 작업 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 툴을 만들겠죠. 그죠?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만 좋냐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이 계속 올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자기는 안 잘리니까. 그냥 한국말 표현으로 찰밥통들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들, 잘 안 잘리는 고위직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죠. 어떻게든 자기는 잘 안 잘리니까 어떻게든 가늘고 길게 살아가면 월급 나오니까, 그죠? 연봉 몇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돈들이 그냥 나오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밑에 사람들은 힘들죠. 그럼 만약에 식구가 있는 가정이 잘리게 되면 좀 당장 밥 먹고 살 게 없는데, 근데 세금은 계속 나오죠.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니까 국방비도 줘야 되죠. 경찰도 월급도 줘야 되죠. 세금은 계속 의료보험도 내야 되죠. 세금은 계속 나오는데 애는 아프고 세금은 계속 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벌어놓은 재산이 있으면 다 까먹고 그렇겠죠. 그러면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되려면 일단 대통령이라면 경제인들과 일단 이런 투자 협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하라고 사실 꼬셔야 됩니다.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분 이렇게 합작 투자해서 일자리 하나 만들어라. 일자리 좀 만들어라. 그죠? 가능성 있는 여러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일자리 만들어라. 내가 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 죽어가는 도시를 좀 살려달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제2의 어떤 제조업을 2차 산업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경제인들을,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든지 어떤 이렇게 달콤한 뭘 주면서 꼬셔야 됩니다. 그죠? 꼬셔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꼬셔가지고 정부 지원해서 이렇게 공적 자금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은 그게 이제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직업훈련원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업훈련원 같은 걸 만들어서, 만약에 취직이 안 된다면, 개인이 이렇게 집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작은 창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소 같은 게 있으면, 좋고, 단기 직업, 그러니까 뭐 실직을 했을 경우 뭐 실업수당 있으면 실업보험이 있으면 실업보험이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짧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당 그죠 하이만 막 일주일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찾아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어딘가에 찾아가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도 매우 좋죠. 그죠? 그리고 번역일 같은 거. 그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번역을 만약 영어로 된 책을 미국의 어떤 자격증 시험 치는 뭐 그런 걸 뭐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한글, 일본어,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치면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일자리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이 돈이 별로 안 들죠. 번역하는 거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지식도 조금만 초벌 번역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중국의 철강에 보복 관세를 때릴 게 아니라 중국 철강을 사다가 미국에서 2차 가공을 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서 미국도 집은 지을 거 아닙니까? 요즘 그 모듈 하우스 이런 게 유행인데 그런 거 회사를 하나 어떻게 창업을 해가지고 그 미국도 집 지으려면 돈이 이렇게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내장재 산업 뭐 창호, 유리상업, 뭐 계단, 뭐 나무, 뭐 이런 복합적으로 집 짓는 그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에어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어떤 모듈화된 집 산업, 그러니까 단층이죠. 고층 건물이 아니라 1에서 한 2층 정도 되는 개인 주택, 그죠? 그러면 집을 거서 시멘트 바닥만 만들면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냥 그 미국 같으면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약에 만든다고 쳤을 때 그냥 가서 올려놓으면 되죠. 올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용접하고 공기가 짧아지죠. 집 짓는 공기가.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외장재 같은 건 본인이 그목 같은 거 쳐도 페인트 칠 같은 거는 본인이 해도 되고 그죠.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고속철 같은 거 초고속철, 초음속 고속철 같은 거 놓는다고 해도 일자리는 그렇게 해서 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냐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융통성과 의지가 있냐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뭔가 2차 산업은 어느 정도 나라에 허리가 아픈 거죠. 2차 산업이 축소가 되면 허리가 아픈 거죠. 허리를 살려야 다 좋아지는 겁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그죠? 허리가 튼튼해야 모든 게 다 힘도 쓰고 다른 일도 잘 하고 국가가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세수도 많이 거치게 되는 거고.